그래서 이 정도 경우에서는 선명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입체감이나 거리감이 좀 떨어지게 돼서 일상생활 하실 때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 진행 정도보다 한 템포 빠르게 수술을 받으시는 게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 그리고 결과의 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하얀과의 최현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을 받으실 때 수술 시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고 영상이나 이런 거 많이 찾아보셨으면 아실 건데요, 백내장 수술을 빨리 받으면 안 된다, 미루다가 받는 게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보실 건데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정말 무조건 백내장은 버티다 나빠졌을 때 받는 게 좋은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백내장은 이제 늦게 받으면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늦게 받아서 결과가 더 좋은 거는 아니고요. 백내장 수술도 어쨌든 수술인데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수술을 하면서 좋아지는 장점이 그렇게 크지 않고 단점만 오히려 더 크게 부각될 수가 있으니 더 나빠졌을 때 수술을 하면 장점이 크게 부각이 돼서 만족도가 좋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수술을 할 때 이제 시기를 잡을 때 백내장의 종류에 따라서 수술 시기가 다 다르게 됩니다. 무조건 백내장을 늦게 받는다 그래서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백내장이 심하지 않지만 일찍 받는 게 좋은 경우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가 고난도 백내장 수술 영상으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건데, 후극 백내장이라고 하는 백내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내원했었던 환자분이신데 지방에서 오셨던 분이시고 젊은 환자분이셨어요. 한쪽만 백내장이 생겼고 이미 백내장 진단을 받은 지는 2-3년 정도 되셨던 분이셨는데 한쪽만 생겼으니 반대쪽 눈이 정상 눈이라서 양쪽 눈으로 봤을 때는 별로 불편함이 없으셔서, 그리고 백내장은 최대한 늦게 받는 게 좋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냥 버티고 있으시다가 이번에 저희 병원으로 오셨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후극 백내장에 해당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후극 백내장이라는 거는 수정체의 혼탁이 뒷부분에 아주 국소적으로 생기면서 수정체의 알맹이와 수정체의 껍데기가 같이 한 몸이 되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백내장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원래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수정체 껍데기를 남겨놓고 안에 있는 알맹이만 제거하고 그 껍데기를 주머니 삼아서 인공 수정체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후극 백내장의 경우에는 수정체의 알맹이와 수정체 껍데기가 이미 한 몸이 되어 있어서 수술을 할 때 알맹이만 제거를 하지 못하고 알맹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수정체 껍데기 뒷부분에 구멍이 생기면서 찢어져 버리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 백내장 수술만 했을 때는 간단히 끝날 수 있지만 흔황 파열이 생기게 되면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는 조금 더 복잡한 수술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인공수정체의 종류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백내장이 더 심해져서 수정체의 알맹이와 껍데기가 완전히 이렇게 한 몸이 되기 전에 조금 더 일찍 한 템포 빠르게 수술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흔황 파열이라고 하는 부작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사례는 초고도 근시가 있는 환자분에서 한쪽 눈만 백내장이 생긴 케이스입니다. 백내장이 생긴 눈은 당연히 수술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이쪽 한쪽 눈을 수술을 받고 반대쪽 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술하고 나서 양쪽 눈의 밸런스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초고도 근시인 환자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을 받은 쪽 눈은 그 초고도 근시가 거의 없어지게 되죠. 약간의 근시를 남기거나 아니면 정시에 맞춰서 근시를 거의 없애버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한쪽 눈은 근시가 거의 없는 눈이고 한쪽 눈은 근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게 되면 안경을 쓰게 되면 두 눈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굉장히 어지럽고 거리감도 떨어지고 입체감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고도 근시의 안경을 쓰시게 되면 사람 눈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 눈이 작게 보인다는 거는 그 사람도 모든 상을 작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수가 높은 근시 안경을 쓴 눈으로 봤을 때는 상이 굉장히 작아 보일 것이고, 근시 도수를 싹 없애버린 눈으로 봤을 때는 상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거든요. 양쪽 눈으로 봤을 때 상의 크기 차이가 굉장히 심해지게 되면 선명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입체감이나 거리감이 좀 떨어지게 돼서 일상생활 하실 때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한쪽 눈을 받으시고 반대쪽 눈에 백내장이 심하지 않더라도 이 수술한 눈과의 밸런스를 생각을 해서 수술을 한 템포 빠르게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물론 백내장이 정말 거의 없고 나이도 젊다라고 하신다면 꼭 백내장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거는 아니고 시력 교정술을 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경우는 망막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에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망막 박리라든지 성반 원공이나 망막 전막 같은 망막 질환이 있을 때 망막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도 나이가 젊은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수정체를 최대한 아껴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써보는 게 좋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같이 하지는 않으시지만 40, 50대 이후에 노안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백내장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장에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보통은 백내장 수술을 동시에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망막 수술을 하시게 되면 수정체의 산화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백내장의 진행이 급속도로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하고 나서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백내장 수술을 다시 받으셔야 되는 사례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동시에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망막 수술 받으러 가서 백내장이 별로 없는데 백내장 수술 같이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 들으시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경우에서는 무조건 백내장이 뭐 어느 정도 이상 심해져야지 수술을 받아야 되는 병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백내장 수술을 미루시면 안 되고 백내장 진행 정도보다 한 템포 빠르게 수술을 받으시는 게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 그리고 결과의 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수술을 좀 일찍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내장 수술 시기라든지 아니면 백내장의 진행 정도나 이런 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연소 원장이었습니다.